내 손으로 정리한 한국의 역사,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맨 위에 학습 목표를 적어주세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길죠. 하기 싫은데도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세우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최대한 중요한 것만 정리하는 거니까 조금 길더라도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임진왜란은 임진년에 일어난 왜란이라는 뜻인데, 임진년은 1592년입니다. 왜란은 일본, 왜가 일으킨 전쟁이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에 조선시대 상황을 먼저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교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고려말 혼란했던 틈에 세워진 나라니까 당연히 조금 힘든 시기를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이 가장 부흥했던 시기를 맞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시기. 네, 맞아요. 맞췄죠? 바로 세종대왕님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자,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덕분에인지 200년간 조선은 평화로웠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먹고 사는데도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평화가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돼버립니다. 정확히 200년 뒤네요. 1392에서 200을 더해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선군과 일본군, 당시의 조선 군인과 일본 군을 군인을 비교해서 그려볼 거예요. 자, 먼저 조선 군인을 한번 그려볼 건데, 200년간 전쟁이 없었으니까 군사훈련도 대충대충 설렁설렁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농부처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얼굴은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자, 옆에 창과 활을 그려줍니다. 근데 이 농부는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이런 거 몰라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되게 해맑네요. 이게 다 뭐야? 나 지금 바빠. 농사 지으러 가야 돼. 이렇게 낙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옆에 일본군을 그려줄 건데요. 뭔가 일본인이 썼을 것만 같은 요 모자와 매섭게 생긴 얼굴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모자 밑에 걸쳐서 이렇게 무섭게 그려주겠습니다. 뭔가 사무라이 같네요. 눈빛 이렇게 반짝이고. 일본은 전국시대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군인들에게 전쟁은 생활이었던 거예요. 너네 100년간 전쟁 해봤니? 안 해봤으면 말을 말아라.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조선군과 일본군의 차이가 많이 크네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일본군에게는 무기도 있었어요. 바로 조총이었는데요. 우리 조선군이 활을 쏠 때 일본군에게는 조총이 생겼네요. 당시에 포르투갈을 통해서 조총을 들여왔고, 그게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던 상태라 병력 차이가 엄청나게 컸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속수무책으로 초반에서 당했던 이유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조정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심상치 않다는 그 의견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일본에 다녀온 2명의 사신의 의견이 정반대의 의견이었어요. 어떤 반대 의견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왼쪽의 신하는 땀을 뻘뻘 흘립니다. 뭔가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반면에 오른쪽 사신은 차분한 표정으로 그려볼 거예요. 자, 같은 이런 신하 모자를 쓰고 있지만 이 사람은 약간 무표정으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왼쪽 신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전하.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곧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전쟁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의견이 맞았던 거네요. 자, 이를 본 오른쪽 신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두정은 오른쪽 신하의 말을 들어줍니다. 생각하기 편안한 대로 그냥 생각해버린 것 같아요. 자, 이때 대비를 더 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자, 실제로 일본의 상황이 어땠느냐? 아주 심각했습니다. 전쟁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일으킬. 그 중심 인물을 그려볼 텐데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 유행했던 일본 머리예요. 자, 선생님이 그냥 그린 게 아니고 되게 특이하지만 그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를 참고하여 그린 정확한 머리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전국시대가 끝나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합니다. 와, 어떻게 이뤄낸 통일인데 이게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100년간 전쟁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계속 하던 게 전쟁이니까 통일이 됐다고 해서 또 못하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들을 일본 내부에서 자꾸 전쟁을 시키면 안 되니까, 그럼 통일이 깨져버리니까 무사들의 힘을 국내가 아닌 일본 바깥으로 활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친 다음 명나라까지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겠어요? 자,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전쟁에 대비를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아래에 한반도를 그려줄 거예요. 작게 어떻게 쳐들어왔는지 그 방향만 볼 거니까 크지 않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한반도와 붙어있는 이제 명나라가 있을 거고, 당시 옆에 이렇게 일본 섬이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있을 텐데 먼저 부산진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쳐들어옵니다. 바로 함락됐어요. 자, 그 다음 계속 함락되고 한양까지 일본군이 왔는데 왕이 없습니다. 한양에. 왕 어디 갔을까요? 왕은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피란을 가십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저 북쪽 끝에 의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아주 당황한 왕을 그려줄 거예요. 당시 왕은 선조였습니다. 선조라는 왕인데, 자, 이렇게 왕을 그려줄 거예요. 왕 모자를 먼저 그려주고 나서 백성들은 어떡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이렇게 도망쳤을까요? 자, 많이 놀란 눈. 많이 놀랬죠? 자,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줍니다. 뭔가 되게 당황한 것 같아요. 자, 선조입니다. 덕분에, 피란간 덕분에 일본이 왕을 치는 데는 실패하게 만든 거는 있어요. 그런 좋은 점은 있었지만 보기에 좋지는 않네요. 일단 도망가! 그런 다음 명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명나라 도와줘! 참 너무 대책 없는 것 같아요. 자, 미리 대비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자, 이렇게 선조가 의주로 피란을 가 있었고, 명나라는 나중에 도움을 줍니다. 사실 일본이 조선을 함락하게 되면 명나라로서는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자기도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돕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어쨌건 나중에 도움을 주기는 주는데,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 방어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결국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시작되자마자 부산진,
동래성 등 함락당합니다. 빠르게 함락을 당해요. 그리고 왕은 어디로 피난했다고요? 의주로 피난을 갔어요. 몸을 피신한 거죠. 자, 그 다음 왕이 떠났으니 그 자리에 백성만 남았어요. 왕이 없이. 그래서 남은 백성과 일부 인물들이 다 이 임진왜란을 겪어낸 거예요. 그래서 전쟁 속에서 목숨을 바쳐서 싸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어떤 인물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중점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자, 임진왜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의 전투와 육지의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 바다의 전투 따로, 육지의 전투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바다의 전투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임진왜란? 바다?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구죠? 네,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얼굴을 그려준 다음 머리 위에 이렇게 화려한 것을 그려주고 눈썹은 이렇게 두껍게 용맹한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선생님 그림체로는 이 용맹함을 담을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단호한 표정의 이순신 장군님을 그려주겠어요. 자, 모자에 달려있는 이 구슬도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위인전에서 많이 봤죠.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 이순신 장군님에 관련한 책을 정말 많이 봤는데 그 업적이 대단해요. 대단하니까 그만큼 책도 많이 나왔던 거겠죠.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중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에 수군, 바다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이제 이끄는 장군이셨는데 미리 전쟁에 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판옥선, 거북선 이런 것들을 만들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전쟁에 철저히 대비했고 정말 대부분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빠르게 쳐들어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물자를 보급한다거나 다른 배를 보낸다거나 하는 것에서 이 이순신 장군님이 다 막아내셨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전투가 뭐예요? 바로 한산도 대첩이에요. 한산도 대첩. 하객진 전법 들어봤어요? 마치 학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학의 날개처럼 쫙 이렇게 배가 펼쳐져서 그 안에 가두는 거예요, 일본군을. 그래서 이렇게 대승을 거뒀던 한산도 대첩을 대표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업적이 너무너무 많지만 다 정리하려면 오늘 밤새도 모자라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육지의 전투입니다. 육지의 전투 먼저 나올 인물은 갓을 쓴 인물을 먼저 그릴 거예요. 누구냐면 홍의장군 곽재우입니다. 자, 아주 작게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인물들을 같이 그려주려고 하는데 바로 의병들을 그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 의병들은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활약상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곽재우라는 인물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지만 의병도 잊지 말아주세요. 경상도에서 일어났던 의병이고요. 자, 곽재우의 지휘 아래서 일반 백성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싸웠을 거예요. 선생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싸웠다고 하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백성들이 싸우는 와중에 명나라가 군인을 보내주어서 조선과 명예연합군이 평양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아예 지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자, 이 기세를 몰아서 대승을 이룬 장군을 밑에 또 정리를 해줄 건데요. 이 장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군 모자 모양만 간단하게 표현해주고 아주 작게 그리겠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권율 장군입니다. 권율 장군. 자, 권율 장군과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자, 권율 장군은 행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런데 같이 싸운 사람들이 관군도 있었는데요. 관군뿐만 아니라 의병, 그리고 승병, 승려 출신 승병까지 모두 다 목숨을 바쳐서 싸워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육지의 전투 간략하게 정리해줬어요. 자, 요 세 인물 잊지 마세요. 이순신, 박재우, 권율, 그리고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의병들까지. 자, 이 전쟁이 일본 이기지도 못하고 조선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부진하니까 일단 휴전을 갖는데요. 휴전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의견을 나눌 거예요. 그게 강화도에서 열렸다고요. 그래서 강화회담이 열렸는데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해옵니다.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또는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결렬이 됩니다. 무산됐다는 거, 취소됐다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순신 장군이 직위를 박탈당하는 백의종군의 모욕을 얻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선조의 명을 거역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유는 있었어요. 그게 나가면 반드시 패해야 할 전쟁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나가지 않은 것인데 왕으로서는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제 이순신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직위를 박탈한다.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정류재란이 다시 일어나요. 다시. 정유년에 재란,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돼주었던 이순신 장군이 없던 시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장군을 대체할 한 인물이 있었는데 간략하게만 그려줄 거예요. 얼굴은 그리지 않고 원균이라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원균이 이끌고 나간 전쟁이 바로 칠천량 해전인데요. 이 칠천량 해전에서 정말 대패를 합니다. 대패. 대패가 뭐예요? 삼겹살 아니고요. 크게 패했다는 거죠.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죠. 이제 큰일 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선조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한테 돌아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 수군이 이제 남아있지 않잖아요. 수군뿐만 아니라 배도 없었어요. 다 바다에 함몰돼서. 그런데 이때 이순신 장군이 남긴 명언 뭐예요? 자, 여러분 비장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12척으로 어떻게 이기려고 자신감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영화로도 나온 전쟁이 등장합니다. 바로 명량대첩이에요. 명량대첩. 이 명량의 의미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이 지역이 어디냐면 울돌목이라는 바다인데요. 되게 특이하대요. 물살이 정말 세고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떤 회오리나 이런 물의 흐름이 엄청 특이해서 이것을 활용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면 12척으로 어떻게 그 10배가 넘는 일본군을 이겼겠어요. 자, 13대 133이라고 합니다. 10배가 정확히 넘네요. 울돌목의 지형을 이용했다라고 하고요. 뛰어난 전술이 없었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불가능한 전쟁인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대승을 거둔 것이 이 정류재란의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당연히 이번에는 조선을 이기겠다고 자신만만해 있었는데 또 패배를 맛보게 되었네요. 이 와중에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잃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임진왜란부터 정류재란까지 총 7년의 기간이 걸렸는데 7년간의 지지부진했던 전쟁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전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